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를 맞이한 분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여유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치열했던 회사 생활, 끝없는 가족 부양의 책임감,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체력 속에서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돈이 충분할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같은 고민이 머리를 가득 채우죠. 그런데 한국에도 돈 걱정을 줄이고 자연과 함께하며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명소 3곳을 소개하며 당신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다. 은퇴자들이 몰리는 한국의 3대 명소 공개. 은퇴를 앞둔 분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이 대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벽이 있죠.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도 한국에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곳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몰려들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강원도 강릉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강릉은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동해 바다, 그리고 주변의 산림까지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해 줍니다. 둘째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강릉은 다른 자연 친화적인 지역과 달리 병원, 마트, 문화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은퇴 후에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62세의 이영숙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너무 외진 곳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강릉으로 이사한 뒤에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전에는 돈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이영숙 씨는 생활비가 서울에서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2. 전라남도 순천 소박한 전원생활의 최적지. 순천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순천만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순천의 또 다른 매력은 낮은 물가입니다. 집값과 생활비가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해 은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게다가 순천은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 2. 70세의 김종대 씨는 부산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반대했어요. 너무 시골 아니냐고요. 그런데 와보니 다르더라고요. 집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따뜻해서 금방 정착할 수 있었어요. 김 씨 부부는 순천에서 작물 재배를 취미로 시작해 지역 장터에서 소소한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건강도 좋아졌고 아내와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3. 제주도 힐링의 섬, 인생 2막의 최적지. 은퇴 후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제주도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주도는 마치 해외에 온 듯한 아름다운 자연과 한적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은 농촌 체험과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생활비가 높을 수 있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례 3. 전직 교사였던 58세 박선희 씨는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가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제주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엔 꼭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죠. 박 씨는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선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책을 읽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이 지역들인가? 이 세 지역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강릉은 자연과 도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순천은 저렴한 물가와 따뜻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소득도 창출하며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 이제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쫓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여유를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당신의 은퇴 후를 설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행복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아마 은퇴 후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지역 선택의 중요성.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은 누구에게나 큰 고민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 전라남도, 순천, 제주도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고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면서도 생활 인프라가 적절히 갖춰져 있어 은퇴자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강릉은 병원과 쇼핑시설 등 필수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순천은 순천만과 같은 자연환경이 주는 평온함이 매력적입니다. 제주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관광지이지만 잘만 선택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물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의 특성이 얼마나 잘 맞는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2.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은퇴 지역 선택.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사례 1. 강릉으로 이사한 60대 부부. 서울에서 은퇴한 어씨 부부는 강릉으로 이사해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높은 생활비 때문에 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러웠지만 강릉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꾸리며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릉으로 이사하고 나서 돈 걱정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을 얻고 있어요. 사례 2. 순천에서 새 삶을 시작한 70대 은퇴자. 순천으로 이주한 B씨는 작물을 재배하며 지역 장터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B씨는 순천이 가진 따뜻한 공동체 문화 덕분에 외로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순천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사례 3. 제주도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 여성. 제주도로 이주한 C씨는 평소 꿈꿔왔던 민박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함께하며 소소한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에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으니 은퇴 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3. 은퇴 지역 선택의 기준. 나에게 맞는 곳 찾기. 지역을 선택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 낮은 물가는 재정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적은 지역은 큰 장점이 됩니다. 생활 인프라. 병원, 대중교통,
쇼핑시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외진 곳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지역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자연환경이나 물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 건강 상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몇 달 정도 해당 지역에서 살아보며 적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지역 선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은퇴 후에 살 지역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맞는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강릉, 순천, 제주도는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생활 환경이 은퇴자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5. 결론. 행복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강릉, 순천, 제주도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적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 경제적 상황, 그리고 꿈꾸는 삶에 맞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삶을 찾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릉의 맑은 바다, 순천의 따뜻한 공동체, 제주도의 여유로운 자연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 칼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퇴직 6개월 만에 연락 끊긴 58세 은행 지점장, 그의 마지막 선택. 퇴직 후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고 팀을 이끌며 바쁘게 살아온 58세 은행 지점장 박씨.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엔 좋았다. 이제 좀 쉬자 싶었다. 늦잠도 자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밀려왔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삶에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삶으로 바뀌니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퇴직 후 6개월 함께하던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점점 끊겼다. 밥 한번 먹자는 인사치레만 남고 실제로 만나자는 사람은 없었다. 아내는 바쁘고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하루하루 혼자가 되었다. 퇴직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박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은퇴 후 왜 이렇게 외로운가?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퇴직 후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오늘은 은퇴 후 외롭고 허탈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다. 박 씨처럼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친구보다 회사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퇴직 후엔 상황이 다르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쏟아지지만 퇴직하는 순간 그 모든 연락이 끊긴다. 퇴직한 55세 정 과장의 사례를 보자. 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을 일했다. 사내에서 형님이라 불릴 만큼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중에 한번 봬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일이 아니라 관심과 공통된 관심사로 유지해야 한다. 일이 끝나면 남는 것은 결국 가족과 오래된 친구다. 미리 관계를 유지하라.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일이 아닌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커뮤니티 동호회, 독서 모임,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라. SNS나 모임을 통해 퇴직 후에도 꾸준히 교류할 사람을 찾아라. 2. 퇴직하면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퇴직하면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다르다. 58세에 퇴직한 장 사장의 사례를 보자.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은 생활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늘었고 자녀들이 갑자기 결혼 자금을 요구했고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고 큰 차를 샀는데 유지비가 부담되었다. 결국 1년 만에 이대로 가다간 노후 파산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퇴직 후에도 돈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해결책. 퇴직 후의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하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따로 관리하라. 최소한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일을 마련하라. 3. 퇴직 후 삶의 목표가 사라졌다. 일할 땐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60세에 퇴직한 김 박사의 사례다. 그는 연구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뉴스를 보고 산책하고 TV를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갔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 박사의 말처럼 일이 곧 나였던 사람들은 퇴직 후 큰 공허함을 느낀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목표를 가져라.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퇴직 후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퇴직 후 삶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다져라.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은퇴 후 목표와 할 일을 미리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퇴직 후 6개월 만에 외로워진 박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준비했어야 했어.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을 막기 위한 과학적 전략, 심리학과 생리학이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의 조건.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 아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뇌 기능 유지, 그리고 신체 활동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늘은 퇴직 후 무너지는 삶을 막기 위해 심리학, 생리학, 그리고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우울감? 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해마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지 기능과 정서 조절이 어려워진다. 뇌 기능과 퇴직 후 삶의 질의 상관관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위축이 가속화된다고 한다.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유지되던 뇌 활성도가 퇴직 후 급격히 감소한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부족할수록 신경세포 연결 시냅스이 약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 분비도 감소한다.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독서,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글쓰기 등 신경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2.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신체 활동 감소의 충격적인 결과. 퇴직 후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퇴직 후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30%가 소멸된다. NASA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단 2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30%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은퇴 후 갑자기 신체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육 감소 건강 악화. 근육량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비만과 당뇨 위험 증가.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고혈압, 심장병 위험 상승. 낙상 위험이 증가하여 골절 가능성이 커짐.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요가, 필라테스를 실천하라. 집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소실을 막아라. 3.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수명이 줄어든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증가한다. 이는 하루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화할 때 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낮다.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취미활동,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라.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핵심 전략 정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1. 뇌 건강 유지.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라. 독서, 글쓰기, 외국어 학습 등으로 뇌를 자극하라. 2. 신체 활동 유지. 매일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실천하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라. 3. 인간관계 유지.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새로운 취미와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라.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선택하겠는가? 노후 파산을 부르는 7가지 착각. 당신도 이미 빠졌을지도 모른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흔히들 빠지는 착각들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7가지 대표적인 착각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충분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금액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퇴직한 이모 씨 65세는 3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달 받는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모 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죠. 결국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비책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연금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다변화하고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2. 건강은 돈으로 해결된다라는 착각.
돈만 있으면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말 정말 맞을까요? 젊을 때는 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김씨 58세는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만 생각했죠. 의료비는 막대했지만 건강을 잃은 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복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대비책 건강은 돈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야 라는 착각.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죠. 자녀들은 이미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씨 70세는 아들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아들도 생활이 빠듯해 경제적 지원은커녕 방문조차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늦은 나이에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책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난 몸이 튼튼하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씨 62세는 퇴직 후 농업에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신체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노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체력 소모가 크고 작은 부상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대비책 은퇴 후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취미와 재능을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지출은 지금보다 줄어들 거야 라는 착각. 은퇴 후엔 돈 쓸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가 비용, 건강관리 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기다리고 있죠. 박씨 64세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모임, 그리고 여행 등의 지출로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비책 노후에 들어갈 비용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을 미리 계획하고 예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부동산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라는 착각.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은퇴 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정씨 60세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를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비책 부동산 외에도 유동성을 갖춘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자산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7. 노후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라는 착각.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 없이는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비책 노후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꼼꼼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혼란과 실망만 남길 수 있죠. 결론. 노후 준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착각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깨닫고 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 건강, 자녀, 그리고 재정적 독립까지 모든 부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피해야 할 7가지 착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착각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연금 수령액과 다른 수익원을 고려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령 김 씨처럼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령액을 마주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면 경제적 압박을 덜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산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채권, 저축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만큼 너무 장기적으로 묶인 자산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은 돈보다 우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막연히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방이 최선의 치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키세요. 또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 금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 씨의 예처럼 자녀도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노후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절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는 불안과 혼란이 남을 뿐입니다. 7가지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은 걸까? 은퇴를 앞둔 60대 박 선생님은 요즘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정년퇴직도 했고 아이들도 모두 출가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62세부터 빨리 받을까? 아니면 참았다가 65세 정시에 받을까? 아님 연기하면 더 나온다던데 근데 그때까지 건강할까? 사실 이런 고민은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변수인 사람도 있으며 어떤 이는 일하면서 수급을 늦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히 몇 살부터 받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 수령, 정시 수령, 연기 수령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실제 3명의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시기 기본 구조 정리.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 정시 수령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단기 거나조기 수령, 5년까지 늦출 수령기 수령이 있습니다. 수령 방식 수령 개시 나이 수령액 변화. 조기 수령만 6064세 매년
마이너스 6% 감소, 최대 마이너스 30%. 정시 수령만 65세 기준액 100%. 연기 수령만 6,670세 매년 7.2% 증가, 최대 36%. 즉, 조기 수령은 빠르게 받는 대신 금액이 줄고 연기 수령은 늦게 받지만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느냐입니다. 2. 조기 정시 연기 수령 선택 기준.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없고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 다른 금융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경우.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미리 조금씩이라도 받겠다는 심리. 정시 수령이 유리한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 65세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경우. 건강 상태가 평균 이상으로 기대 수명이 긴 경우. 수령에게 손실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때에 정해진 만큼 손해도 없고 부담도 없는 선택.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추가 근로소득이 있어 연금 수급을 늦춰도 부담 없는 경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 장기적으로 높은 연금액 수령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연금은 내 노후의 연봉이다. 최대치로 올려받자. 3.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과 결과. 사례 1. 조기 수령 선택한 62세 김 여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연금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김 여사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60대 초반에 일을 접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급히 생활비가 필요해졌고 결국 62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합니다. 월 수령액 약 78만 원, 정시 수령 대비 약 마이너스 18%. 총 수령 누적액 기준 75세 이전 사망 시 조기 수령이 더 유리. 장점 빠르게 현금 흐름 확보. 단점 장기 수령 시 분리. 김 여사의 말. 수령액은 좀 적지만 이 돈 아니었으면 병원비도 감당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조기 수령이 우리에겐 정답이었어요. 사례 2. 정시 수령한 65세 박 선생님. 무난하게 사는 게 결국엔 제일 안전하더군요. 박 선생님은 60세 정년 후에도 5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생활비는 퇴직금과 약간의 노후 자금으로 버텼고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65세에 수령 시작. 월 수령액 약 95만 원. 총 수령 누적액 기준 75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보다 유리. 장점 금액 손실 없음, 예상대로 관리 가능. 단점 65세 이전 공백기 대비 필요. 박 선생님의 말. 6,065세 사이가 좀 빠듯하긴 했어요. 그래도 원래 받아야 할 금액 그대로 받으니 마음이 편해요. 사례 3. 연기 수령한 66세 이사장님. 나는 70세까지 일할 거니까 연금은 투자처럼 굴립니다. 자영업자인 이사장님은 60대에도 활발히 일하며 수입을 유지 중입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연기했고 그만큼 수령액도 늘었습니다. 수령 시작 만 68세. 월 수령액 약 129만 원, 연기 보너스 약 28%. 장점 고액 수령 가능, 장기 노후 자금 확보. 단점 70세 이전 사망 시 손해. 이 사장님의 말. 국민연금은 돈이 아니라 도구예요. 활용법을 아는 사람에겐 아주 큰 무기죠. 4. 수령 시기 결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본인의 기대 수명 가족력, 건강 상태 포함. 현재 및 예상되는 소득 흐름. 기타 자산의 존재 여부, 퇴직금, 연금 저축, 부동산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배우자 연금 수령 여부 및 시기. 마무리 조언 정답은 없다. 다만 계산은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선택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 없는 선택은 손해를 부릅니다. 당장 급한 생활비가 없다면 조금 더 참아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오히려 건강상 이유로 빨리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하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잘 받는 게 결국 잘 사는 법입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조기 정시 연기 수령의 모든 것 전문가
분석 버전 1.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선택지 제도 요약. 국민연금은 수급 연령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 개시 연령 수령액 변화 특징. 조기 수령만 6,064세 매년 마이너스 6%씩 감소, 최대 마이너스 30% 수급 개시 빠름, 수령 총액 적음. 정시 수령만 65세 기준액 100% 손실 없음, 제도 기본안. 연기 수령만 6,670세 매년 7.2% 증가, 최대 36% 수급 개시 지연, 수령 총액 많음. 조기 수령 가능 조건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미만일 것, 2025년 기준 연 2,355만원 이하. 이 선택 기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조기 수령이 적절한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고 즉시 생활비 확보가 시급한 경우. 기타 자산이 부족하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 단점 연금액이 줄어든 상태로 평생 유지됨. 75세 이후에는 총액 기준 손해 가능성 있음. 정시 수령이 적절한 경우. 평균 기대 수명남 80세, 여 86세를 감안할 때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령을 원할 때. 퇴직금, 금융자산 등으로 65세까지 생활 가능한 경우. 건강 상태가 평균 수준 이상인 경우. 장점 연금액 손실 없이 법적 기준에 맞춰 가장 중립적인 선택이 가능함. 연기 수령이 적절한 경우. 수입원이 계속 존재하여 생계에 문제 없는 경우.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복수의 연금이 있는 경우.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절세 효과를 노리는 고소득자. 주의 연기를 해도 70세 이전 사망 시 결과적으로 미수령 손해 발생. 또한 연기 수령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3. 기대 수명 BS. 누적 수령액 시뮬레이션. 정시 수령액을 기준으로 조기와 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몇 살부터 손익분기점이 바뀌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조기 수령 BS. 정시 수령 약 75세 전후부터 정시 수령이 유리. 정시 수령 BS. 연기 수령 약 8,283세 이후부터 연기 수령이 유리. 요점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가족력,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분석해야 함. 사실제 수령액 예시 2025년 기준, 납입기간 30년, 월 95만원 기준. 방식 개시 연령월 수령액 80세까지 총액. 조기 수령만 62세 약 76.6만 원 약 1억 6천만원. 정시 수령만 65세 약 95만 원 약 1억 7,100만원. 연기 수령만 68세 약 121만 원 약 1억 7,400만원. 건강 문제로 75세 이전에 사망 시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으나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정시 또는 연기 수령이 더 큰 총액을 가져옴. 5. 전략적 판단을 위한 실무 팁.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 전에 고려할 항목.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소득 상태 근로 여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등. 건강 상태 본인 및 부모 기대 수명, 유전적 질환. 자산 유무예금 퇴직연금 보험 주택 등. 부양가족 유무 배우자 연금 여부, 자녀 지원 계획 등. 세금 건보료 고소득자일수록 연기 수령 시 세금 감소 효과. 관련 제도 활용. 연기 수령 신청은 부분 연기도 가능 50% 또는 100% 연기 선택 가능.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연금 수령액이 반영 수령 시기에 따라 건보료 부담의 차이 발생.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 활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급액 미리 확인 가능. 결론. 가장 좋은 시기는 본인 상황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기대 수명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경제 상황 당장 수입이 필요한가? 버틸 수 있는가? 건강과 자산의 조합, 장기적 자산 흐름 설계 가능성. 전문가들은 65세 정시 수령을 기본값으로 두고 개별 상황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 수령을 보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팁. 전문가 상담 활용.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1355통해 무료 상담 가능. 은퇴설계 전문 CFP0인 재무설계사에게 자산 전반과 함께 설계하면 더욱 정교한 판단 가능.